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5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미디어 스크랩 오늘은 이상하게 다 노동법 관련된 노동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네요. 봉우 씨가 먼저 해보세요. 네, 노동절이었던 만큼 이 노동시간 52시간. 네.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죠. 네. 이것에 대해서 언론사들마다 지금 뭐라 그럴까요? 난립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종사자들은 근무시간을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 모든 언론사 특히 노조에서 이 준수하기 위한 방법들을 네.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가 조선일보 노조 소식을 가끔 전해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권 확대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보여줬던 그런 언론사인데 노조는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식사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한다. 이런 결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쟁점은 뭐냐면은 지금 조선일보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은 취재원과 함께하는 식사를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취재원과 함께하는 식사가 어떻게 근무 시간에 빠질 수 있냐 기자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노조에서는 이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선일보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어떻게 식사 시간을 점심 저녁 시간을 근무 시간에 빼냐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식사 시간을 빼느냐라고 물었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점심시간은 빠집니다. 근무시간에서. 예, 빠지는 게 맞는데 언론사 특성상 취재원과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근무시간에 그동안 넣어왔던 거죠. 언론사에서는. 왜냐하면 취재원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뭔가 취재를 하는 활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도 인정을 해줬던 건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밥 먹는 거니까 다른 회사들처럼 근무시간에서 제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조선일보 사회부장 선우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선일보 회사 내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노동시간 단축 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주 52시간을 시범 운영하고 그러니까 5월이 이미 시작됐으니까 하고 있겠죠 이거를. 그래서 기자들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도 내고 이게 지금 우리가 52시간으로 해놓은 법정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비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기자가 그렇게 따지는 건 좀 웃기다. 휴게 시간을 빼느냐.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조선일보 기자한다는 건 좀 웃기지 않나요? 네, 노동법에 따르면 휴게 시간은 의무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돼 있고 근무 시간은 따로 네. 산정하게 돼 있는 거죠. 통상 근무 시간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자니까 그렇게 점심시간에 주로 취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점심 저녁에 취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넣어줬나 본데요. 사실 저는 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면 매번 식사 때마다 본인들이 취재를 했을까? 그것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관행상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의가 계속되면 걸릴 줄 안다라는 말처럼. 약간 그런 케이스. 약간 네. 관행상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이거를 이제 그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입장에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용자 측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잘 맞춰보세요. 그런데 너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어떤 특혜들에 대해서 조금의 그 어떤 우리가 특혜였음 자체도 인정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거죠, 어떻게 보면. 들어요. 네, 살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소식, 독립 제작사들이 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노동과 주 68시간 노동을 가리켜서 먼 나라 얘기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미디어오늘에 떴습니다. 제작비 인상 없이 노동시간 단축은 실현 불가능이라는 그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방송사 정규직들은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서 촬영 날은 밤낮으로 일을 하고 다른 날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평균 52시간 시간을 맞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 제작사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밤낮 없이 일한 뒤에 해산하는 구조라서 52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맞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독립 PD들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기존 2개 팀을 운영하던 것을 3개 팀으로 늘려서 인원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인건비는 제작사가 오롯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독립 제작사들은 갑자기 법이 통과됐고 현재 제작사들은 하루하루 최저임금 맞추는 것도 어려워서 근로시간 52시간은 먼 나라 얘기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 제작사도 어찌됐든 사장이잖아요. 각자 독립 제작하는 그 업체의 사장이고 자기들 직원들의 최저임금도 맞춰줘야 되는 상황에서 아예 그러니까 하청이 재하청을 하는 수준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방송사가 제작비를 현실화시켜주지 않는다면은 독립 제작사들이 그 이 52시간 노동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립 PD협회 관계자는 잠을 줄여가면서 주 70에서 80시간씩 일해야 겨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시간을 줄이고 제작 인원이 느는 만큼 제작비도 늘어나야 된다. 제작비 인상 없이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업계 관계자가 지적하는 더 큰 문제는요. 상당수 독립 PD가 이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협회 관계자는 지금껏 방송사는 외부 인력을 쓸 때 고용계약이 하기 싫어서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그러니까 고용계약이랑 똑같은 업무 지시를 하면서 계약 관계는 도급으로 맺어왔다라는 거예요.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모두 프리랜서 계약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독립제작사도 PD, 작가, 조연출과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계약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SBS, KBS가 하던 방식을 독립제작사 스스로도 이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요. 다 도급으로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립제작사에 소속되어 있는 PD와 작가, 조연출도 다 도급으로만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악이 대물림되는 느낌이랄까? 네네.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노조의 최정기 조직부장은요. 노동시간 단축이란 법 개정의 취지와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노조는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위해서 노동 강도를 강화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으로서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 원칙은 참 좋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돈 낼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컨텐츠에 대한 그 가치를 좀 더 인정하고 돈을 더 많이 내서라도 결국은 이 방송이 정상적인 노동의 가치로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태되는 방송국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그 KMS 이쪽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도 여전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히려 줄일 수도 있어야 된다. 노조가 과감하게.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것에서 1도 손해받지 않으면서 독립제작사나 다른 분들의 그 어떤 노동환경,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을 높여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대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모든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KBS 노동조합이나 MBC 노동조합도 사실 쉽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나 독립제작사 문제에 있어서 항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게 그냥 누군가 위에서 사장이 큰맘 먹고 돈 툭 떨어뜨려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 그냥 소리 지르고 외칠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내놔야 되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법은 이미 통과됐고, 그러면 이제 방송을 줄이든가, 방송 줄이세요 그냥. 방송 시간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야 영업 하지 마라 그냥. 배달도 하지 마라. 배달료 받아라. 그런 실제로 배달료 뭐 치킨집에서 배달료 받기 시작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방송을 이렇게 무한정 막 엄청나게 공급하는데 사실상 시청률도 굉장히 낮은 방송도 많고, 저는 아무튼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고민이 늘 듭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하나 해보시죠. 네, 다음 소식도 독립제작사, 독립제작 PD들 얘기인데요. 작년에 이제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를 촬영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박한성 PD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박한성 PD의 유족들이 EBS 임직원 2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게 이제 뭐 EBS가 나름대로 사후 처리를 같이 한다 그래서 잘 해결된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박한성 PD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독립 제작사들에 대한 EBS의 횡포 또는 갑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문제가, 특히 박한성 PD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독립제작사가 그러니까 독립제작사가 알아서 따낸, 스스로의 힘으로 따낸 정부 지원금.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기획을 내면은 정부 사업으로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따내서 EBS 다큐프라임, EBS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제 제작비로 쓰는데, EBS에서 그 정부 지원금의 40%를 그동안 요구해왔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박한성 PD가 꾸준히 제기해왔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4월 2일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EBS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또 이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현재 EBS는 장일항 사장, 신임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한성, 김광일 PD의 진상규명을 위한 EBS 협의체, EBS가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중단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한 해결에. 그래서 역시나 과연 정부 제작 지원금의 40%를 EBS가 간접비로 떼가는 것이 정당하냐,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비롯한 박한성 PD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독립 제작사에 대한 부당한 행위,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EBS 등 방송사들이 좀 더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의견. 떼가지 말아야죠. 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것도 결국 아까 노동시간 얘기하다가 나온 거랑 똑같은데, 제작비를 애초에 다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이 필요하면 1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방송사에서. 1억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정부 사업에 지원서를 내는 거예요. 해서 부족한 돈을 충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EBS에서는 그거 너네 그 사업 그 돈 따낸 게 우리 방송 만들겠다고 기획서 낸 거니까 우리한테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도. 그래서 40% 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생각해보면, 제작비를 다 줬으면, 넉넉하게 줬으면 그 정부 사업에도 지원을 안 한다고요. 애초에 박한성 PD 쪽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제작비를 줬다가 떼가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EBS가. 자, 그러면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 해봅시다. 자,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때와는 다르게 보고서가 늦게 나온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드루킹 관련 보도였죠. 저희가 사실 고민은 계속 했는데 어쩌다 보니 드루킹 보고서가 사실상 거의 열흘 늦게 나왔어요. 드루킹 첫 보도가 나온 다음에
자, 은수미 저희가 지난번 드루킹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좀 보고서가 지금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 하시는 담당자들의 고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보도를 비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위험스러워서요. 자꾸 조금만 더 보자, 상황이 돌아가는 걸 지켜보자 이러다가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민주당에서 은수미 후보에 대한 그 재심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원래 합니다. 단독 공천이었는데 단수 공천이었는데 그 공천을 재심하기로 한 거예요. 이 건 때문에 이 조폭 연루 의혹 때문에. 네.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요. 공천 재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재심을 하겠다는 건 아니군요, 아직. 네. 라고 밝혔고요. 지금 이제 상황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은수미 후보가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은수미 후보는 지금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이제 공작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련된 보고서를 조금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발표하는 것은요, 저희가 좀 재심 여부 결정 이런 것들이 좀 된 다음에 좀 모아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그 다음에 보고서를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사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은수미 후보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 라고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미디어 탈곡기를 통해서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다 하는 보도들이 몇 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도 대략 이 의혹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종편에서도 이 문제를 종편팀에서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쭉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첫 보도가 나온 게 26일입니다. 조선일보, 뉴스원 이런 데서 은수미 의원의 이제 운전기사가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었다는 식의 보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26일이 어떤 날이냐? 공천이 결정된 날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4월 11일 날 그 운전기사라는 최모 씨가 자원봉사 확인서를 뽑아가요. 은수미 의원 밑에서 이제 자원봉사 자기가 운전기사를 했다는 어떤 증명서죠. 11일 만에 그 증명서를 떼갖고 26일 그러니까 보름 뒤에 바로 이 보도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뭐 특별히 우리가 이상하다고 볼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26일 날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상회담 전날이기도 하고요. 공천이 결정된 날이기도 하고요. 첫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은수미 의원은 당연히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일 뿐이다. 월급을 받거나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특히 은수미 캠프 본인은 절대 그 조폭 기업으로부터 한 푼의 불법 정치 자금도 받은 바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라임 경제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30일 날 녹취를 단독으로 공개해요. 이게 뭐냐? 은수미 후보와 그 해당 조폭기업의 대표와 그리고 은수미 의원에게 그 조폭기업, 이게 조폭기업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해당 기업의 대표를 소개해줬다는 그 기업의 이사 이렇게 3명이 배석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기업의 대표가 은수미 후보에게 그렇게 어려우시니 내가 운전기사를 대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녹취의 목표는 뭐냐? 은수미 의원이 지금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지만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운전기사와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서 30일 날 녹취를 하나 공개한 겁니다. 근데 이게 파문이 커질만한데 이상하게 종편에서 다루지도 않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수미 의원은 이 30일 날 단독 녹취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거의 보도가 나온 다음에 한 시간 만에 반박 성명을 내는데 아주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뭐냐면은 녹취를 공개했다 그러는데 그 녹취가 불과 열흘 전인 4월 19일 날 만든 거다. 그리고 은수미 후보는 그 두 사람과 만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녹취 자체를 조작했다 이거예요.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지금 운전기사가 일했다는 기간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녹취라는 거는 그 전에 이런 대화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은수미 의원이 운전기사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런데 은수미 의원이 이제 이거 4월 19일 날 만들어진 거다라고 반박한 거죠. 조작된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녹취 보도가 크게 퍼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다른 언론사들도 썩 그렇게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편이 이런 거 바로 물거든요. 종편이 지금까지 다루질 않아요 이걸. 물론 다루긴 다루는데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냥.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음해고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고 넘어가. 그러니까 안 다루는 거예요. 종편의 그동안 태도로 보면 이거는 거의 뭐 드루킹급으로 하루 종일 다뤄야 되는 건데 이상하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반발을 했고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이거를 고발했어요. 은수미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것이 이거를 4월 26일날 최초로 폭로한 분은 그 해당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가 내가 은수미 의원 운전기사로 1년 동안 일을 했고 그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매달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보도 프라임 경제라는 그 거기서 녹취만 보도한 게 아니라 막 다른 것도 막 보도해요. 막 은수미 의원과 그 운전기사가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운전기사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이것도 보면 좀 웃긴데 그 은수미 의원하고 이 택시 운전기사가 주고받은 문자는 별게 없어요. 은수미 의원이 오늘은 어디 사무실에서 출발할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문자. 그러니까 관련이 없고. 그리고 그 운전기사가 돈 받았다는 그 입금 내역도 그 해당 회사가 200만 원씩 꽂아줘요 매달 월급을. 근데 이것도 은수미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이 알았거나 인지했다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보도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운전기사가 2017년 5월에 운전기사 자원봉사를 끝낸 다음에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 자원봉사잖아요. 어쨌든 간에 운전기사 일을 끝낸 다음에 성남시 계약직으로 들어가요. 4개월 만에. 성남시 계약직인데 이게 월급이 한 110만 원 정도 돼요. 연봉이 한 1,500만 원. 계약직. 1년 계약직인가? 제가 까먹었는데 1년 계약직인가 2년 계약직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들어가야 돼. 동종업이에요. 또 운전 관련된 대중 운송 그 관련 업무예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언론 보도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은수미 후보가 자기 운전기사한테 취업 특혜를 줬다는 거지. 성남시. 근데 그때는 이재명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여기부터 이재명 시장까지 끌려 들어와요. 이 의혹에. 이재명 의원과 은수미 후보가 둘이서 뒤를 봐줬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드루킹하고 비슷한 양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조선일보, 뉴스원, 뭐 프라임경제 나는 이번에 처음 봤지만 뭐 이런 보도들 보면은 드루킹하고 비슷한 게 개연성이 없는데 자꾸 은수미를 넣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은수미 후보 운전기사 일을 하다가 4개월 만에 동종업계 계약직으로 갔다? 그게 그렇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수미 의원한테 일을 해주다가 너무 힘들어. 이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운전기사 이런 대중운송업이야. 성남시에서 공고가 떴어. 4개월 뒤에. 계약직이야.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월급을 110만 원 얼마나 한다고. 일을 해야 되니까 써서 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까지 쭉 은수미 의원이 그 조폭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전기사를 썼다라는 의혹을 만들어 오다가 이제 취업 특혜까지 간 거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썩 이상할 것도 없는데 의혹이 있다 보니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의혹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는 의혹을 만든 당사자 측에서는 이게 이제 취업 특혜 의혹까지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봉 씨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까지 이제 나갔는데 지금 그러면은 아까 취업 특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까지는 저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4월 26일 당일 그러니까 처음에 관련 보도가 나왔던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봤어요. 근데 TV조선이 첫 보도를 4월 26일 날 당일날 공짜 렌터카 의혹. 자원봉사로 알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가 이제 26일 날 있었고 다음에 27일 날도 TV조선이 또 한 건을 했고요. 29일에는 또 2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련된 의혹은 방송사 중에서는 TV조선이 가장 열심히 보도를 했어요. TV조선의 첫 의혹 제기 보도는 아까 말한 공짜 렌터카 의혹 자원봉사로 알았다에서부터 1년 가까이 일한 운전기사가 이런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36살 최모 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은수미 전 의원의 개인 기사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은 전 의원에게 아침에 연락이 오면 차를 몰고 사무실과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만 들으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 사람이 매일 은수미 전 의원의 개인 운전기사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계속 일을 했던 그야말로 상시 근무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수미 의원이 해명한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당시 운전과 수행비서의 역할을 한 분은 지역위원회 조직국장과 사무국장이었으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는 조직국장과 사무국장이 수행할 수 없는 일정에 한해서만 자원봉사를 해주셨다. 그렇죠. 라는 것이 해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TV조선 보도는 사실상 왜곡된 보도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모 씨 말만 듣고 보도를 한 것이죠. 최모 씨가 개인 기사로 일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보도를 한 거죠. TV조선은 이런 해명이 나온 다음 날인 29일에도 정치적 음해, 자원봉사라 한 적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조폭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협찬과 자금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최모 씨는 자원봉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자원봉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시근무. 제가 얘기하는 건 상시근무. 민원연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상시근무라고 TV조선이 분명히 잘못된 보도를 했고 은수미 의원이 상시근무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두 분이 다 못할 때만 이분이 자원봉사로 와줬다라고 분명히 해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기네 보도가 오보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TV조선이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수미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명이 TV조선의 보도로 반박한 것처럼 나간 거잖아요. 네네. 물론 TV조선만 이런 보도를 한 건 아니지만 네. TV조선은 그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는 셈인데 지금 네네. 제대로 된 재반박이 아닌 거예요. 본질을 그렇죠.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원봉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전날 보도를 못 본 사람들은요. 그냥 또 반박했네. 그렇죠. 또 은수미 쪽이 또 졌네. 이게 결국은 공방은요. 계속 반박이 나오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자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은 후보는 앞서 SNS에 업체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고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최모 씨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순수한 자원봉사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는 내용만을 요약해서 전달을 했어요. 이게 기자가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은 후보의 SNS 해명을 전하기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기자가 은수미 예비후보는 주말인 오늘 지방선거를 위해 캠프 공식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배후가 있는 정치적 음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음해성 기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은 후보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약간 회피하면서 그냥 자기 일정을 막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TV조선 보도가 여전히 굉장히 악의적이다라는 것이고요. TV조선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최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몇만 원씩 주차요금이 나와도 은 후보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지불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생업으로서 업체에서 월급과 기타 비용을 지원받았다. 저는 아이까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업을 마다하고 라는 발언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대답만으로는 이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은수미 의원에게 마치 파견된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일을 했고 은수미 의원에게도 자원봉사라고 말한 적 자꾸 제가 의원이라고 하는데 은수미 후보에게도 자원봉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사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주장은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TV조선에서. 그런데 은 후보가 말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SNS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그 사람이 와서 큰 도움을 줬고 나는 지금도 당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예, 지금도 당신에게 느꼈던 그 고마움이 여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느닷없는 어떤 뭐 이건 배신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막 은수미 후보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도에서는 전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적은 채널 A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지고요. 28일에 채널 A는 조폭 출신 업자 지원받은 의혹, 음해라고 이제 음해는 그 은수미 후보가 주장했다는 거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에서 마찬가지로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낸 은 후보는 정치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 후보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 월급과 렌트 차량을 무상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다들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지어는 그 사업자에게 운전기사 월급과 렌트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은 후보 측 입장이 너무 안 담긴 상태에서 어찌됐든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은 당사자의 해명을 충분히 듣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해명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은 후보가 진짜 완전 잘못했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해명은 이렇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봤을 때 이거는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요. 은 후보의 반박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일축하고 있고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길게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은 후보가 뭐 해명을 안 한다는 식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꼭 보고서에서 썼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은 이건데요. TV조선이 뭘 보도하냐면요. 4월 29일에 이런 보도를 합니다. 스폰서 월급 지원 정치권 단골 편법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보도는 사실은 은 후보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런 행태가 정치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단골 편법 행위다. 일종의 스폰을 받고 있다 이거죠. 네, 라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정치인을 대신해서 후원자가 보좌진의 월급을 주는 일은 정치계의 오랜 편법이다 라면서요. 이렇게 정치인을 대신해 후원자가 보좌진의 월급을 주는 일은 정치계의 오랜 편법 중 하나로 통합니다. 정치연구소까지 동원되기도 합니다. 정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한 정치인 A씨의 선거 캠프에서 비서로 일했던 30대 남성 김모 씨. 당시 김 씨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를 돕는 동안 해당 정치인의 후원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 월급을 직접 줄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A씨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그냥 지어낸 것인지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은수미 후보의 사례가 후원금 상한액이 있는 정치인을 대신해서 후원자가 보좌진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 다음에 월급을 지원하고 그 사람을 보내는 이런 정치자금 편법 사용 꼼수 사례인지 이런 사례인지를 밝혀진 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수미 의원의 이 사례가 지금 TV조선이 아까 말한 그런 월급을 주고 사람을 파견시킨 그런 사례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TV조선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보도를 쓱 넣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게 할 만한 일이구나. 실제로 만연한 일이구나. 은수미 의원의 의혹을 지금 사실로 전제한 거죠. 그렇죠. 은근슬쩍 사실로 전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심증이 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저런 일이 저렇게 많다면 은수미 의원도 현혹하는 보도죠. 했겠구나. 현혹하는 보도죠. 현혹.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이 열심히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가 발전을 한 보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KBS, SBS, MBN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 TV조선과 채널A 보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 방송사는요. 29일까지는 방송 보도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라인 보도는 KBS, SBS, MBN이 다 냈는데요. 이 3사의 온라인 보도는요. 지금 대부분이 그래도 비교적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심각하게 은수미 후보의 그 반론을 제대로 담지 않는 보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냥 그 보도 내용들을 섞어서 반반 정도를 해주는 그런 식의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TV조선과 채널A가 정말 좀
악의적인 그런 보도를 특히 TV조선이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얘기한 거는 26일에서 29일 정도까지의 보도이기 때문에 지금 30일 그리고 5월 1일 지나면서 지금 점점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고 반박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요. 신문도 사실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TV조선 수준으로 양쪽의 주장을 다 안 담은 보도가 없고요. 보도를 하긴 하는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보도를 조금 했는데 양쪽의 의견을 그냥 다 담은 그냥 의혹이 있다라는 정도의 보도를 내고 있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거를 막 강하게 비판하기는 어렵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 보도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보도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은수미 후보를 왜 이렇게 보도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그래서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신문에서도 뭔가 다른 정황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좀 자세히 저희가 모니터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편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별로 이게 자기네들이 재미 볼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금 종편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일단은 TV조선은 아니에요. TV조선은 저녁종합뉴스에서는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은수미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쁜 게 정치에 대한 혐오주의를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정치인이 다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치 않은 보도였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날 그날 모든 방송사들이 다 생중계를 했죠. 네네. 그날 종편들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했는지 재미있는 사례들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4월 27일 당일날 이날 채널A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018 남북 정상회담 특집을 계속 방송했어요. 네. 6부까지인가 7부까지인가 아무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아침부터. 네네. 그 방송에서 나온 재미난 발언들 모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폄하합니다. 1부에서 아침에 방송된 1부에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라는 분이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해협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등장했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크게 부여할 수밖에 없었고 물밑에서 뭔가 오고 간 것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등장 이 자체가 북한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죠.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크게 부여할 수밖에 없고 또 뭐 적절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또 그 물밑에서 또 오고 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얘기가 아니면 안 하면 돼요. 네,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게 뭔가 물밑에서 더 퍼줬다. 네. 이런 논리죠. 네, 증명된 바 없는 허위 사실이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해당 잡채를 좀 폄하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허문명이라고 이분이 채널A 뉴스 연구팀장이에요. 네. 뉴스 연구팀장이면 뉴스를 연구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뉴스를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허문명은 우리 저기 그 논설위원 허문명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누구죠? 허문명 채널A 뉴스 연구팀장. 아무튼 뉴스를 안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지금 보면은 외신들이 굉장히 차갑다. 냉정하다 외신들이. 외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북한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그렇게 큰 기대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외신을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보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둘 중 하나겠죠. 허문명 씨.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사례를 안 말씀드려도 외신들은 대다수가 긍정적이고 기대에 찬 그렇죠, 외신이 많았죠. 예, 이분은 도대체 어디 보는 뭐 이상한 데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분이 활약을 좀 많이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워낙 활약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서 이분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어제처럼 가까운 기억 속에서 천안함 도발, 연평도 도발이 있었다.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를 해야 한다. 당연히 군이 그렇게 해야 되고 다음 도발의 역사는 북한의 역사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를 해야 되죠. 예, 우리 군이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도발의 역사는 북한의 역사지 우리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네. 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이게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 진짜. 예, 분노해야 된다고. 야, 재밌는 게 참 진짜 약간 실소를 머금게 하는 발언들이 많아요. 역시 채널A입니다. 그 특집 남북 정상회담 특집 김기호 서울 디지털대 특임 교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평창 고속열차 얘기하면서 그 북한이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다 말을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열악하다. 백두산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좀 시간이 앞으로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 말 속에는 당장 우리는 속도를 냈지만 북한은 그 민망하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차츰 시간이 걸린다는 거 봐서 앞으로 오후 회담이 어쩌면 좀 어려운 고비도 조금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논리? 이게 오전 회담하고 있을 때 한 말이거든요. 오전 회담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평창 고속열차 좋다 그러는데 우린 좀 교통이 열악하다. 이분이 김기호라는 분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 생중계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한 걸 듣고 교통이 어렵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오후 회담에선 큰 고비가 있을 것이다. 뭔 소리야 그게? 무슨 고비가 있을까? 회담하는데 교통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뭐 나쁘고 뭐고도 아니고 냉면이 안 오는 문제가 생길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교통이 어려워서. 정말 좀 물어보지 추가적으로다가 그 진행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진행자도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하거든. 뭐 이런 식의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오후로 넘어가서 합의문, 오후 6시에 합의문 나왔죠? 합의문을 또 폄하하는데 여기서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찬일 씨가 맹활약합니다. 요즘 역시. 그건 많이 나오더라. 내가 보니까. 김정은 연설에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비핵화가 한마디도 없다. 오로지 보이는 것은 우리가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에서 북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뭘 하기로 한 걸 또 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걸 철저히 이행하라고 또 강조했다. 의제 순서를 보면 두 번째가 평화체제, 세 번째가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돼 있다.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 다음에 남북관계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뒤집힌 거다. 거꾸로다. 비핵화는 없다. 평화체제가 바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비핵화가 왜 없어요? 이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없지? 왜 없지? 비핵화가 있었어요가 더 웃기다 나는. 아무튼 이분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계시고 또 이 비슷한 주장을 한 분이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이라는 분인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그냥 다 당위적인 것들 뿐이다. 다 당연한 것들 뿐이다. 북한이 지금 당연한 걸 그동안 왜 못했대? 그러게요. 진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핵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평가를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국제 회담이나 북미 회담, 육자회담 이런 거 그냥 남북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화끈한 추가 조치 이런 거 없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뭘 본 거야 그때? 네. 아니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이런 건 당연히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적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굉장히 뭔가 욕구불만에 차 있는 분들이다. 왜 자꾸 욕구불만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건 욕구불만이에요. 그럼 그동안 뭐 했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아무튼간에 이건 말고도 굉장히 재밌는 아무 말 대잔치 이런 거 가십적인 거죠. 이 채널A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7일 날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특집에서 그 처음에 오전에 두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그 군사분계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네. 와리가리 하듯이. 그거를 보면서 그 판문점 군사분계선이 시멘트로 약간 이렇게 턱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너무 좋았나 봐 이분들이. 그 턱이요 딱 10cm더라고요. 근데 어디는 5cm라고 그러고 어디는 10cm라고 언론마다 보도가 어디가 맞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질 못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제 저녁 때 확인하셨어요? 사진 기자들 사이에 이게 5cm냐 10cm냐를 가지고 약간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기자끼리 토론을 벌였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저 센치를 재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게 뭐 기사화가 많이 되면서 몇 개 신문사들과 방송은 5cm 그리고 몇 개는 또 10cm 이런데 저희가 내린 이제 눈대중으로 했을 때는 직접 재보진 않았군요 결국. 지금은 잴 수 없습니다. 오늘 간 분들이 아마 이제 재고 올 것 같은데 5cm보다는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10cm에 거의 근접하거나 아니면 10cm보다 조금 덜 될 것 같고 그리고 판문점 쪽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미군을 이제 홍보를 하시는 그 공보관님이 계십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하신 분인데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다. 그런데 5cm보다는 높은 것 같다. 8cm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래도 한 10cm 정도가 근접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5cm면 어떻고 10cm면 모르겠어요. 재밌나.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다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 이렇게 의장대 사열 쫙 했는데 싹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거수경례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때까지는 긴장이 안 풀렸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긴장을 하면 이렇게 약간 굳은 표정으로 걸어가는데 그래도 막 대화는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채널A 또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이용환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열을 했다. 하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의장대에 절대 시선을 두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다. 했더니 유동열 통일연구원장이라는 분이 자, 의장대 사열을 하는 장면 조금 더 볼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거수경례를 하면서 육해 공군에 이제 사열을 했는데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보면 옆에 의장대를 시선을 주지 않고 그냥 정면을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그걸 주의 깊게 봤는데요. 의도적으로 우리 국군 의장대 사열에 대해서 사열은 받지만은 니들은 나의 적이다, 나의 적군이다 하는 그런 이제 적개심이 일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저거 보세요. 정면만 딱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다른 때는 웃고 그러는데 얼굴도 굳어 있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 김 위원장한테 우리 국군이 사회를 하게 한다는 게 헌법 위반이다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갖다가 많이 사륙한 그런 장본인의 자한테 저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이런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불구하고 사회를 강행했는데 최소한 내일을 지키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례를 해주는 게 A죠. 재밌는 분이죠? 별로 재미가 없나? 나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아니 모든 게 다 어이가 없다. 진짜 진정한 아무 말 대잔치들을 하고 계신 저런 분들한테 출연료 주긴 참 아깝다. 그리고 소나무 식수했잖아요. 평화의 나무 뭐 평화 이렇게 막 둘이 흡구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채널A인데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삽질을 잘 올려 푸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잘 못 올려 풉니다. 이렇게 다 흘려요. 약간 흘리네요. 약간 억측이지만 저걸 삽질한다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살면서 삽질을 해봤겠느냐? 이런 거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위원장도 매년 삽질해요. 왜냐? 북한에서 식목일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이렇게 나무 한 번씩 퍼주는 거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매년 삽질을 하기를 한다. 이런 대화가 오고 너무 웃깁니다. 마지막 아니, 저런 하이라이트. 거 삽질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웃겨요.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 채널A가 이 4월 27일 정상회담 직전에 나흘 전부터 뭐 했냐면은 니명수 총참모장이 조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요? 이 특집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김강덕 전 한국일보 기자인데 이분이 채널A 패널로 자주 나오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니명수 총참모장 숙청당한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이 정상회담장에 딱 대표로 나타난 걸 보니까 역시 건재함을 과시하러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한 말이에요. 지네가 보도 잘못했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해. 건재함을 과시하러 나왔다고 이렇게. 아무튼 리명수를 또 언급하길래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이 지상파 방송사하고 비교하면 정말 급 떨어지는. 너무 심하다. 거의 이거는 역시 이 채널A 같은 방송사는 패간이 답이다. 그놈의 패간. 답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방송이라고.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들을 때 누구누군지에만 관심이 가졌는데 그럼 어느 방송사가 제일 빨리 폐간돼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특집에 있어서는 사실 TV조선 채널A 두 방송사가 압도적으로 이상해요. MBN은 좀 얌전한 편이고 차라리. 근데 TV조선보다도 채널A가 압도적으로 이상해요. 왜냐하면 일단 패널 구성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TV조선은 그래도 자사 기자들 위주로만 구성해서 계속했어요. 특집도 아니야. 그냥 생중계를 하긴 하는데 편성표대로 갔어요. 채널A는 아예 지상파처럼 하루 종일 편성표 다 갈아엎고 하루 종일 그 특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런 이상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참
그 리명수 총참모장 처형도 채널A가 그렇게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지적한 논평이 하나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사전에 경고문을 뿌렸잖아요. 그렇게 일 안 하시는 그 방통심의께서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보도 똑바로 해라. 뭐 추측 보도하지 마라. 이렇게 그 경고문을 때려서 저희가 아니 심의나 잘하세요. 이렇게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후 심의를 잘하시고 사전에 그러는 겁주는 거는 약간 언론자유 탄압입니다. 네, 이렇게 과잉충성.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논평을 냈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내서 방송사가 좀 쫄아가지고 좀 저런 짓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종편이 깨알같이 했네. 아니 이거 네. 그렇게 해도 심의위가 또 봐주니까. 그렇긴 하다. 방심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봐주니까. 넌 심의만 제대로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방송사들이 다 심의 규정 지켜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아주 제가 일부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일부만.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겁줘놓고 아마 또 이거 심의에 올라가면은 못할걸? 왜냐면은 저번에 욕도 먹었고 이거 하면 또 방송 탄압이라고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또 심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일회성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심위가 사라지는 게 나아요. 저런 식으로 할 거면. 그렇지 않아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면. 있으나 없으나요? 없는 게 나아. 아니 심영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러 나와가지고 대놓고 심의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 심의를 하고 자빠졌는데. 네, 아무튼 간에, 방심이 좀, 잘 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좀 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들었어요. 저희가 그 보고서 며칠 전에 냈던 보고서를 내면서, 너무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하는 방심이니까 살랑살랑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심의의 선진화를 꾀해보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선진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점잖은 심의? 이전에 청부심의, 막 정치심의 이런 거 아니고 좀 고상한 심의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고상한 것과 지금의 심의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막 모든 막 칼을 휘두르면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모든 방송을 다 징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의 규정에 맞게 하지 않는 방송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심의를 주셔야 다른 방송이 나아진다. 그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다. 그럼요. 요새 민원연이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아요. 하도 우리 거 기각해가지고 진짜 웬만한 거 아니면 저는 넣지도 않아요. 저는 특히. 예.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대댓글 해보겠습니다. 미련곰탱님께서 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장재원 씨 페북 캡처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장재원 씨가 이렇게 썼어요. 장재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자신의 선거를 돕는 여성을 음주 폭행했다. 옷을 찢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저희가 많이 지적한 바 있는 보도 양태하고 똑같은 짓을 장재원 의원이 한 건데 강성권 그 사상구청장 후보의 폭행 사건을 보도할 때 이상하게 보도에 문재인이 더 많이 나와요. 신기하죠? 예. 그런 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련곰탱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심지어 채널A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대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배운 대로 폭행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레도트?
이분이 지금 253화 댓글 매크로 관련해서요라고 하시면서 지금 드루킹 댓글 공작으로만 논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작년 말부터 어떤 기사에 매크로 댓글로 의심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기사는 번번이 네이버 뉴스 상단에 노출되던 구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그 매크로 작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네이버가 댓글 추천 환경을 바꿔준 점, 드루킹이 매크로를 사용한 기사 하나만 특정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을 정도로 처음부터 마음만 먹으면 비정상적인 댓글이 생성된 기사를 네이버가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쭉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인링크, 아웃링크는 본질을 흐리고 네이버를 문제의 핵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댓글이 존재하는 한 매크로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시도나 작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네이버가 그동안 최소한 묵인 방조했고 적극적 가담 협력으로도 볼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는 부분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는 보도에 초점을 맞춰서 네. 잘못된 점 또는 부족한 기준들을 보충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거법상 또는 인터넷 관련 법상 네. 어떻게 불법이 성립하는지 여론조작이 불법이 성립하는 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페일도트님인가요? 네. 예. 이 청취자분께서는 이 사태 자체의 본질은 사실 네이버에 있다 이거죠. 예, 네. 네이버 댓글 조작의 이 핵심에는 네이버의 프로세스 문제가 있다. 이걸 네이버가 계속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이 점이죠. 네.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됩니다. 네. 자, 레이니 칠세님, 오늘 뉴스 보면서 한편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난 김기식 원장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사찰이라며 반대하던 분들, 그러자 오랜만에 언론이 언론다운 일을 하네요. 먼저 어제부터 JTBC가 정치 후원금 문제를 다루고 오늘부터는 SBS가 피감기관 출장비 관련 뉴스를 전해주네요. 5월달 이달의 좋은 보도에는 이분들을 추천합니다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추천하시는 분도 생겼군요. 좋은 보도가. 감사합니다. 트러스트 노원님께서 베나베나 쇼를 어제 기대했는데 부녀회장님이 월요 모드, 유 부장님도 월요 모드였다고 어제 두 분이 피곤해하신 모양이네. 배현진 관련 방송이 어제 나갔나 봐요. 그래서 배현진의 거짓말이 약간 허언증 같기도 하다. 주변에 이렇게 스스로의 기억을 왜곡해서 그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뭔지 아시죠? 혼자 기억을 왜곡한 다음에 그걸 자꾸 내가 스스로 주입하면은 그걸 어느 순간 진짜 믿게 되죠. 진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현진 씨가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정재나 김순덕 같은 동아일보의 셀럽들 이분들도 저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게 된 거 아닐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세님께서 이거는 그 5.18 관련된 신고인데요. 맨날 듣지만 처음으로 댓글 남겨봅니다. 꼭 신고해야 할 방송이 있어서요. 뉴스타운 TV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서 뉴스타운 등에 대해서는 지금 모니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상당히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5.18이 남한 간첩이 일으켰다는 헛소리, 그러니까 남한 간첩이 아니고요.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 일으켰다는 남파 간첩이죠. 네, 남파 간첩.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네,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안 되는 나이에 탈북자 하나 데려와서 저딴 헛소리를 하는데 저 링크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 보니 전체 방송이 다 저 따위네요. 꼭 저 채널 폐쇄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모니터 하고 있나요?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유튜브 안에서 이런 보도들을 다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더 화가 난 것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심의를 넣었는데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에 한 놈이, 저는 이 사람을 감히 이제는 제가 왜 어지간하면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건 정말 배제시켜야 된다. 방심위에서. 이 사람 뭐냐면요. 이상노 위원이라는 사람이요. 5.18 북한군 개입설 게시글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통신심의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합리적인 주장이다. 북한군 개입설이 합리적이다. 그 게시글이 합리적인 주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통신심의 소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일 텐데. 예, 자유한국당 추천이고요. 이 사람이 5명의 통신심의위원 중에서 이 사람 혼자 이건 표현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지금 있고요. 더 웃긴 건 이 사람이 MBC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MBC에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카메라 출동을 10년 동안이나 했던 훌륭한 기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네, 이제 자기 스스로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덤 뉴스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서요. 앞으로 저희가 통신심의를 많이 넣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는 내용은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기 때문에 통신심의를 계속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위법인데, 위법. 저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렇죠. 이거는 위법이에요. 진짜 우리 사회가 왜 독일에서 나치에 대해서 찬양하면 그건 잡혀가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거 혐오 발언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의 발언은.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추천인이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라도 봐도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저희가 좀 길게 했습니다. 아마 편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이 목요일이네? 네. 저희가 즐거운 토일월이다. 즐거운 토일월을 보내고요. 화요일날 바로 화요일날 출근해서 다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